어느 날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향해 입에 담기도 힘든 추잡한 성적 비방을 퍼붓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술집 짝부 같다, 문란하다, 엉덩이가 처진 걸 보니 처녀가 아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말들이 실제 어느 공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가해자들의 폭언보다 더 차갑고 무책임했던 회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 그 속에 숨겨진 법의 준엄한 경고를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한 공단의 시티투어 관광해설사로 일하던 A씨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차게 도시를 설명하던 그녀의 일상은 동료들의 입에 의해 난도질당하기 시작했죠. 같이 일하던 운전기사와 동료 해설사들은 사무실에서 대놓고 A씨를 성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루머를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라고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소문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직원이 힐끗 쳐다만 봐도 심장이 조여왔고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창녀로 보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정신과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공단에 신고합니다. 제발 가해자와 저를 분리해주세요. 그들을 징계하고 공개 사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의 이 막이 시작됩니다. 사건을 조사한 공단 감사팀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성적 비하 발언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우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사건은 성희롱이 아닌 단순한 직원 간 불화로 축소되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건 고작 감봉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공단은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채 A씨를 가해자들과 같은 팀, 같은 공간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가해자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단의 한 임원은 전 직원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이 사건을 성희롱이 아니라 팀원 간의 불화일 뿐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공식적인 확인사살이었습니다. A씨는 국민신문고와 여성가족부까지 찾아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를 매일 보는 게 지옥 같다, 분리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회사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2월의 어느 추운 밤, 그녀는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단에 2가지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첫째, 직무와 밀접한 환경에서 벌어진 가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둘째, 신고 이후 성희롱을 괴롭힘으로 축소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비록 재판부는 자살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공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지만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뼈아픕니다. 회사가 가해자를 적당히 징계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채 방치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살인행위나 다름없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노동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리스크가 보입니다. 많은 조직이 사건 종결에만 급급해 사후 관리를 놓칩니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만큼이나 언어적 폭력과 소문이 치명적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개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지옥을 방치한 대가는 결국 회사가 온몸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 모든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가 뼈에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